일러스트레이터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 칫솔 그 2D 렌더링과 그 엔벨롭 디스톨트로 그 형태 변형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 패키지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하셨다면, 산업 디자이너로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알아야 되는 모든 기능은 쭉 한번 훑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외에 잘 쓰진 않지만 뭐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메인 툴바에 보면은 여기 브러쉬 툴이 있죠. 페인트 브러쉬 툴.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네. 페인트 브러쉬는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양상이 패스로 만들어져요. 패스로. 그래서 위쪽에 이 스트로크 패스, 그 스트로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로크의 두께를 추가적으로 더 두껍게 해줄 수도 있고, 더 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양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베이직이 아니어서 그렇죠. 여기를 다시 OPT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채로운 브러쉬들을 적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인트 브러쉬에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 브러쉬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피델리티와 스무스니스 항목입니다. 피델리티는 정확도를 의미해요. 정확도.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는 부드러움의 정도죠. 그런 스무스니스를 일단 0으로 두고, 피델리티도 0.5로 최대한 낮춰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들이 막 생기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형태도 우리가 그렸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델리티를 높이고 스무스니스는 그냥 0으로도 한번 더 보죠. 자, 똑같이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 위에가 피델리티가 0.5였고 이건 피델리티가 20이에요. 뭐가 다르냐? 앵커 포인트의 수가 달라요. 피델리티를 높이면은 앵커 포인트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마치 손떨림 방지 기능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델리티를 0.5로 두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떤 이런 걸 그렸다 할 때는 요걸 선택해서 보면 앵커 포인트의 수가 굉장히 많죠. 정밀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피델리티를 높여놓고 똑같이 지글지글 하면서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얘네가 굉장히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들을 다 없애고 형태를 단순화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피델리티를 다시 낮추고요. 스무스니스가 0일 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피델리티 그냥 두고 스무스니스만 100으로 두고 이렇게 똑같이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무스니스와 이 피델리티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를 우리가 그렸을 때 그 마우스로 또 이 상당히 정돈되어 있는 형상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브러쉬 툴이기 때문에 두께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스트로크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반면 그 밑에 있는 브랍 브러쉬 툴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브랍 브러쉬는요, 더블 클릭해서 먼저 보면 이 페인트 브러쉬에 비해서 이
이렇게 브러쉬 항목이 이렇게 별도로 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페인트 브러쉬는 이 위쪽에서 스트로크 두께와 형상으로 만들어줬지만 브락 브러쉬는 여기서 사이즈와 앵글과 라운드의 정도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또 이 사이즈도 랜덤으로 둘 수도 있고, 또 픽스로도 둘 수도 있고, 또 프레셔, 압력은 그 펜 타블렛에서 이 그러니까 신티크 같은 거 있죠, 와컴 신티크나 펜 타블렛에서 이 필압에 따라서 그걸 이제 변경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고 한번 그려보죠.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위에 있는 페인트 브러쉬는 스트로크로 만들어줬지만 브락 브러쉬는 처음부터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이 페인트 브러쉬로 만든 것을 이 상태로 하려고 그러면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줘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브락 브러쉬는 처음부터 이렇게 브러쉬를 가지고 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패스 그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으로 바꾸면 이렇게 변하죠. 자, 근데 이제 브락 브러쉬는 또 특이한 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를 더 해줘야 되겠다, 추가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면으로 계속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걸 더블 클릭해서 Keep Selected와 요걸 두 개를 풀어버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걔네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그으면 합쳐진다. 또 더블 클릭해서 그럼 Keep Selected를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로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브락 브러쉬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자, 브러쉬의 사이즈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럼 Keep Selected 다 풀어버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 만들어 넣었을 때 이제 얘네가 하나로 만들어지더라. 여기는 해를 이렇게. 그다음은 여기에 보면 위드 툴과 뭐 랩 툴, 블로우트 툴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 형태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 여기 아까 사람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복사 이렇게 한번 써보죠. 첫 번째로 이 여기에 있는 랩 툴은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강도라던가 사이즈라던가, 그럼 이 사이즈를 우리가 30으로 늘리게 되면 더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사이즈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트와일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블로우트는 바깥쪽으로 배불뚝이처럼 늘리는 거. 그럼 이런 거를 저번 주에 우리가 했었던 이 칫솔 같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패스들의 묶음에도 적용이 되는가? 일단 언그룹해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으면은 안 되고요. 가능하면 그룹을 해놓고 뭔가 내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아유 너무 많이 쳤다. 그러면 사이즈를 30에 30을 두고 10%로 두고 여기를 톡 두드리면은 이렇게 얘가 줄어들겠죠. 목도 더 가늘게. 네. 그 다음에 더 늘리고 싶으면 여기를 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 써보면은 대충 이렇게 감이 와요. 뭔가 더 이렇게 지글지글 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웨이브 또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이 위드 툴은 여기다가는 그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페인트 브러쉬로
내가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베이직으로 뒀을 때 위드 툴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내가 스트로크의 두께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었을 때 그 직선을 위드 툴을 가지고 여기를 요만큼, 여기를 이만큼, 또 그것도 그 이 앵커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렇게 Alt 또는 Alt 또는 옵션이죠. 옵션을 가지고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꼭 이걸 써야만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이런 기능도 있다. 그 다음 라이브 페인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쉐입 빌더 툴이라고 있죠. 쉐입 빌더 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름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구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랬을 때 이걸 하나하나를 잘라주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데 이 쉐입 빌더를 가지고 우선은 요 선택을 하시고 쉐입 빌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를 연결시키면 얘네가 하나로 붙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일로 가도 하나로 붙죠.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 모양을 금방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패스 풀어버리고, 네. 이제 요게 이제 쉐입 빌더고요. 패스파인더에 이렇게 잘라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앞에 있는 걸 뒤에서 빼고 또는 겹쳐져 있는 걸 다 만들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면, 요 쉐입 빌더는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서 언그룹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여기서 지워줘도 이 효과는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번거롭죠. 네. 하지만 이렇게 쉐입 빌더는 쭉 선택해서 쉐입 빌더로 놓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안쪽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긁어서 없애버리면 되더라. 그 다음 라이브 페인트는 저는 잘 안 씁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들을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내가 어떤 색깔을 넣고, 여기다가 어떤 컬러 넣고, 여기다가 어떤 컬러 넣고 하려면 또 디바이드를 해서 또 쪼개주고 잘라주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선택,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메이크를 해서 얘네들을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페인트 버킷으로 우리가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여기서 내가 녹색을 여기다가 놓고, 파란색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거 놓고, 여기다 이거 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색깔을 계속 바꿔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라이브 페인트 버킷이에요. 또 이 중에서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 컬러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근데 이건 계속 하나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완전한 상태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오브젝트 익스펜드 해서 만들어 버리면, 언그룹 하면은 이제 또 언그룹 한번 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패스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일단 밑에 있는 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것도 언그룹하면 원래 상태로, 물론 이제 라이브 페인트 때문에 이렇게 다 끊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걸 아예 잘못했다 할 때는 라이브 페인트에 이제 릴리즈도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라이브 페인트로 다시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보면 릴리즈 하면은 아까 원래 상태로 돌아와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는 퍼스펙티브 그리드와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이 있죠. 이거는 여기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어딘가에 이 퍼스펙티브 그리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죠? 퍼스펙티브 그리드. 이 퍼스펙티브 그리드는 투시도를 그려야 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퍼스펙티브 요 툴을 딱 선택하면 투시도를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요 사항들을 이렇게 모눈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보면 그 사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내가 이쪽 현재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현재 여기 파란색 이쪽 면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해서 요쪽 부분에다가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냥 사각형을 그렸는데도. 그럼 원을 그렸을 때도 그냥 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그 투시도에 맞춰서 그려지게 된다. 그 다음에 클릭해서 요걸 더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 소실점, 그 다음에 저쪽 소실점들 또 바꿔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를 X를 이렇게 잘 누르면은 이제 하이드 그리드, 그래서 그리드가 사라지죠. 다시 클릭하면은 네, 그거. 그 다음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 이 퍼스펙티브 그리드를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아마 쓸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잘 손을 잘 대면 이제 하이드 그리드, 그러면 다시 이렇게 풀려져 나와요. 보자. 근데 보통 우리 산업 디자이너는 뭐 이렇게 손으로 이걸 그릴 일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죠.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그 사각형이 있다. 그다음 그걸 특정 색깔로 만들어 놓고 에펙트 3D 익스트루드 베벨 해서 퍼스펙티브 정도를 쫙 높여주고, 네, 우리 그다음 여기 보면 이 뭔가 투시도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죠. 그다음 여기 이렇게 돌려서 잘 맞춰주면은 손쉽게 이 3차원 개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 이게 3D를 쓸 때 지금 여기는 녹색인데 다른 데가 빛을 못 받아서 이렇게 검게 나오죠. 이제 그런 경우 보자. 어피어런스에 가서 현재 3D 기능이 살아 있으니까 클릭 다시 프리뷰 해놓고 이제 서피스의 모어 옵션에 보면 이렇게 빛, 현재는 빛이 하나밖에 없죠. 빛을 추가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하는 건 이거 컴퓨터 꺼지겠다. 잠시만요. 네, 컴퓨터가 또 꺼져서 그 아까 퍼스펙티브 그 툴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1점 투시, 2점 투시 같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이 퍼스펙티브 그리드예요. 하지만 꼭 이걸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보통 이제 투시를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드 할 때는 여기다가 잘 맞춰서 하거나, 그게 잘 안 될 때는 여기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에 가서 클릭 이렇게 하이드 해주면 이제 이런 투시에 맞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툴은 이제 저번 주 취소를 하면서 배웠죠. 그리고 블렌드 툴은 어떤 형태와 이 형상 사이를 그 중간 과정을 블렌디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더라. 그래서 클릭 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심볼 툴인데요. 이 심볼 툴은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셀렉트 심볼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 윈도우에 가면 이렇게 심볼이 있어요. 심볼. 그러면 이렇게 심볼이 몇 개 없죠. 근데 이 심볼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이빨을 하나를 그렸어요. 우리가. 또는 우선 이빨이 무서우니까 이만큼을 쥐고 그냥 심볼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타입에 무비 클립과 그래픽이 있는데 요즘에는 플래시를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어느 걸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상관없다고 나와 있어요. 무비 클립이나 그래픽이나 상관없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다른 게 잘못 잡힌 것 같네요. 그럼 언두. 요거 언그룹하고 빼버리고 요만큼을 심볼 로테이션 놓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심볼을 지금 하나 자꾸 잘못 잡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다가 심볼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꺼지겠다. 그러면 이 심볼을 없앨 때는 그냥 심볼을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러면 expand instance 해서 이제 없애버리면 이제 기존의 거는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게 지워버린 건 남게 되죠. 이 심볼은 꼭 몇 개 없네 싶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아요. 보자. 여기 윈도우에 보면 심볼 라이브러리에 이만큼 있죠. 그럼 3D 심볼 하면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옆에 또 클릭하면은 또 화살표 심볼, 또 텍스처 심볼,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심볼들이 있더라. 그럼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꽃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스프레이로 뿌리면 이렇게 꽃이 만들어진다. 또 재미난 거는 심볼 스프레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 심볼의 사이즈도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면 이 심볼의 사이즈가 이 유저 디파인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유저가 디파인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스핀 같은 것도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스핀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 심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스핀을 한번 풀어 볼게요. 스핀을 에버러지로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스핀을 유저 디파인으로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이렇게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심볼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블 클릭해서 인텐서티와 이쪽 디아미터를 우리가 50 이렇게 늘리면 그래도 이렇게 심볼 자체 사이즈 때문에 이게 커지진 않나요? 자, 그럴 때는 또 여기 심볼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이 심볼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만들어준 거를. 그 다음에 심볼을 이렇게 모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쪽은 잘 안되네. 여기 와서. 그 다음 심볼을 어느 한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이렇게 해놓고 뭔가 한쪽으로 뭔가 늘리거나 크기를 좀 이렇게 여기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여기가 선택이 안 돼. 네, 지금 여긴 잘 안 먹네요. 여기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회전 선택하고
회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뭔가 투명도 조절도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심볼 스타일 툴은 지금은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볼을 하나를 등록을 해서, 네, 여기 심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심볼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심볼, 여기 이제 심볼이 들어왔죠? 그럼 심볼 스프레이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하고, 그 다음 그 형태를 뭔가 이렇게 쭉 스핀해서 뭉친다던가, 아니면 사이즈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로테 프로포셔널 늘리는 것만 있네요. 줄이는 건 없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기. 그럼 이런 돌리기는 그 여기 보면 머리카락이라던가 네, 이런 걸로 심볼 스프레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더블 클릭 70mm 아니고 30mm 정도 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줘요. 하고, 그 다음에 인텐서티, 심볼 세트 인텐서티,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방향 전환,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바람에 뭐 날리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사이즈를 늘린다던가. 이제 여기 이제 심볼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스와치에 가서 보면은 패턴 스와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스와치 라이브러리에 패턴, 그럼 베이직 패턴, 데코레이티브, 네이처 이렇게 있는데, 그럼 베이직 그래픽에 텍스처 하면은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좀 더 크게 보고, 라지.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 이렇게 패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걸로 안을 채우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여러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얘는 페인트 브러쉬고 얘는 그 브라 브러쉬로 했기 때문에 아웃라인까지 다 먹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또 페인트 브러쉬로 우리가 뭔가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 이건 지금 스트로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속에다가 이렇게 채우면 된다. 그러면은 이 패턴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사각형 하나에 다음 패턴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 그거를 하나는 이렇게 돌려서 놓고, 그 다음 하나는 또 이렇게 4개짜리 창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그걸 4개 선택해서 여기다가 보자, 그룹하고 라이브러리 패턴, 스와치 라이브러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패턴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뉴 패턴. 그러면 어떤 형태에다가 그 패턴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패턴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요게 패턴이 또 요런 창이 있어요. 이 패턴 윈도우에 패턴 옵션, 그래서 패턴 옵션에 가서 이 패턴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그러면 그리드인데 우리가 이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할 수도 있고, 헥사로 패턴을 줄 수도 있고, 또 위드도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도 뭐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 카피도 3x3이냐 9x9냐. 그러면 7x7에 스페이싱을,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줄여서 이거
그다음 오버랩이나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그리드로 분립 헥사 네.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뭔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형태를 쫙 그리게 되면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간격들 같은 것들을 이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역시 이것도 저는 잘 쓰지 않아서.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요런 거는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그 사각형의 기본 컬러를 네, 이걸로 한번 주고요. 에펙트에 가서 3D 에펙트가 3D 익스트루드 베벨 하고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맵 아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거는 100pt로 두고요. 퍼스펙티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 다음 맵 아트에 가서 지금 이 맵 아트는 뭐냐 하면은 이 3차원으로 우리가 이걸 6면체로 만들면 6개의 면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 5번 면, 6번 면.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면에다가 맵 아트를 줄 건데 이 심볼에서 아까 이런 거 말고 좀 심볼 말고 패턴이 좋은데, 그럼 스케일 투 핏 해서 어떤 심볼의 모양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혀줄 수도 있다. 그럼 2번에도 리본을 주고 스케일 핏, 2번이 저쪽이라 안 보이죠? 3번에 리본인데 스케일 핏, 이런 식으로 이 심볼과 패턴을 가지고 뭔가 응용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죠. 뭔가 패키지 같은 것들 정면을 해놓고 뭐 여기다가 컴퍼니 로고라고 해놓고 그거를 아까 심볼에다가 넣는데 이제 컬러를 옐로우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심볼을 하나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에펙트 3D 익스트루드 베벨 이렇게 만들어서 프리뷰 해놓고, 그 다음에 맵 아트에 가서 1번에다가 아까 심볼 2번 뉴 심볼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다 심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심볼 바뀌는 형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비례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를 여기에 심볼로 등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에펙트 요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쓰죠. 네. 왜냐하면 이런 작업들은 거의 다 포토샵에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패턴과 심볼을 이렇게 채워서 쓸 수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그래프 툴이 있죠. 그럼 그래프 툴 칼럼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면은 사이즈 맞춰놓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가 1 그러면 여기는 3 5 4 왜 안 변하죠? 네, 그래프 데이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래프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통 그 편집 디자인 할 때 뭐죠? 애니얼 리포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뭐 정보라던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브젝트 익스팬드에서 자, 오브젝트 이건 익스팬드가 안 되나? 데이터 디자인으로 가서 뭐 뉴 디자인을 하면 뭐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 그래프를 여기서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쓸모 있겠다 싶었던 거는 그 브러쉬와 브라 브러쉬, 그 다음에 여기 위드 툴과 각종 여기 변경, 그 다음 심볼을 만드는 방법. 심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심볼 창을 띄워놓고 내가 이런 거 심볼로 만들래. 그럼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심볼이 뚝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심볼 스프레이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찍힌다. 자, 위에 윈도우에 가서 보면요, 이 그래픽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 어떤 형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그래픽 스타일을 넣어줄 거냐, 그래서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어피어런스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미리 어피어런스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패더 들어가 있고 오페서티 들어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거에다가 여기다 그 옆에 걸 다 클릭하면 트랜스폼 2개 들어가 있고 패더 하나, 오페서티, 그 다음에 필도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약간의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역시 여기에 보면은 뭔가 3D 에펙트, 그러면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고 클릭하면 그게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 랩 들어가 있고 그 다음 3D 익스트루드 들어가 있죠. 또 클릭하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다 어피어런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해서 그 리볼브 값을 다시 우리가 바꿔주면 20 이렇게 바꿔주면은 또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또 클릭하면 또 이렇게 된다. 여기에 보면 결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걸 준 거구나 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블라 브러쉬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버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쫙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좋은 게 우리가 동그라미에다가 주면은 또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또 페인트 브러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거 주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게 독특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스타일에다가 놓고 우리가 어떤 아주 기본적인 걸 해주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라데이션을 봅시다. 심볼 말고 그라데이션이 어디 갔죠? 네, 윈도우에 그라디언트가 나와 있는, 네, 그라디언트 나와 있죠? 네, 그라디언트에서 이렇게 빼고 우리가 특정한 컬러를, 특정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다가 에펙트 3D에 익스트루드 베벨을 이렇게 주었다. 그 다음 여기를 또 에펙트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그래픽 스타일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형태를 만들든지 간에 만든 거를
해주면 우리가 해줬던 반복적인 작업들을 그대로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쭉 봐왔다시피 일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쓰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산업 디자이너로서 일러스트를 한 10년 넘게 써보니까 이런 기능들 거의 안 쓰게 돼요. 굳이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써보는 거는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로써 모든 일러스트레이터의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심볼과 브러쉬와 패턴과 또 그래픽 스타일이라는 이 기능, 그다음 퍼스펙티브 기능들을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고 여기 이런 기능이 있네, 저기에 저런 기능이 있네 라는 걸 한번 판단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진행을 하시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포토샵 과정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포토샵도 이것처럼 기본적인 과정에서 여기까지 한번 새로운 방법들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TV 리모컨에 보면은 쓰지도 않는 별의별 기능들이 막 다 있죠. 예약, TV 예약 요즘 누가 써?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도구라는 게 자기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 기능을 중심으로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찾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옆에 친구가 쓰는데 저건 뭐지 싶을 때 또 가서 이제 물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으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저도 지금도 이 공부를 해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이런 형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블렌드 툴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나, 또 요런 3D 오브젝트에 이렇게 심볼 기능을 어떻게 썼을 때 이런 건 어떻게 만드나, 또 이런 것도 해보고요, 또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조금씩 더 고급 사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디자이너로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완벽하다. 자, 너무 길지 않게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